매우 어려운 일을 공시족께서 해내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같죠? 영화처럼 참 정부 청사에 난입도 아니에요. 침입이죠. 침입이죠. 난입은 난리를 치면서 들어가는 거고. 이 사람은 조용히 들어갔죠. 몰래 들어간 거잖아요. 자, 지금 보니까 뭐 그 공시족이라고 해서 아예 하나의 어떤 인류인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사회의 어떤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표시가 되는 공시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지금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공시생 내지는 공시족 이런 표현을 쓰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9급 시험 응시자만 무려 22만 명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22만 명이면은 이게 우리가 수능이 뭐 70만, 80만 그쵸. 이렇지 않나요? 예, 근데 그거에 거의 한 4분의 1 수준의 4배가 넘는. 예, 이게 좀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교수님 지금 이 공시족이 증가하는 게 이게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냥 뭐 단순 취업난 때문인 건지. 공시족이 증가. 예, 공시족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예. 이제 네. 젊은이들이 이제 정년이 보장된다. 아, 정년이 또 신분이 보장된다. 네, 신분이 네? 보장된다. 또 네.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다. 네, 공무원 그리고 연금 또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은 6시면 칼퇴근이다. 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새 기업들 연봉이 너무 안 올라서요. 공무원들하고 차이가 뭐 안 대기업을 제외하고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지 예,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들어가기는 어렵고 바늘구멍이니까 그리고 왜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하잖아요. 스펙이니 뭐니 백도 요구하고 어느 집 자식이냐 이런 것도 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실력 하나로만 승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정한 어떤 그 시험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공무원을 준비하시던 분이 정부 청사에 이게 지금 들어가서 이랬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분이 뭐 이게 지금 초범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 유사한 행동을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네, 얘기가 하신 것 있는데. 같아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님. 일단 네. 이 사건은 그냥 거의 저희가 무슨 첩보 영화나 미션 예, 임파서블 지금 아까 같은 거 짝퉁 미션 임파서블 그쵸, 같았다고 가이드님 말씀하셨는데 거의 미션 예. 임파서블을 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간대별로 한번 날짜별로 살펴보면 자, 이분 이 A 씨라고 칭할게요. A 씨가 정부 청사를 침입한 그 경과를 한번 살펴보면 2월 28일 월요일 저녁 시간대에 첫 번째로 공무원증을 하나 훔쳐가지고 인사혁신처 들어가려고 했다 실패를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한 번 했다 안 되면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포기할 텐데 이분은 아주 끈질긴 분이셨죠. 다시 3월 6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또 공무원증 하나 훔쳐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제 그 인사혁신처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어락이 있었던 거죠. 네. 비밀번호가 없어가지고 뭐 눌러가지고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니까 또 실패를 해요. 그러고 포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다시 3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경 그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다시 또 인사혁신처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도어락 옆에 보면 비밀번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적어놓은 게. 그래서 그거를 누르고 들어가서 컴퓨터 부팅을 딱 했는데 이 컴퓨터에 비밀번호 걸려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안에 내용을 보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3월 26일 토요일 저녁 시간대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채용 담당자 컴퓨터 2대를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 풀고, 비밀번호 풀고 들어가서 시험 성적 합격자 명단 안에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합격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딱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다시 4월 1일 날 이게 막 갑자기 뭐 어떤 일 불거지고 뭐 재시험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다시 들어갔다가 범행 현장 또 들어간 거예요. 또 들어가가지고 이번엔 못 들어간 거 왜냐면 비밀번호 바꿔놨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분이 잡히게 됐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이분이 옛날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어디 무슨 학원 같은 데서 시험 문제를 내나 봐요. 거기도 침입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빼돌렸다 뭐 이런 수능도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고 그래요. 수능 그 아는 교수님 이거 어떠세요? 이렇게 참 이거 뭐 의제한국인이고 물론 이 사람의 입장이 안 돼봐서 제가 모르지만 참 절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절박함이. 근데 그 친구 아버님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아버님한테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야. 출입할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걸 사전을 계획했더라고 이 친구가. 정보 수집을. 정보 수집을 얼마나 똑똑해요. 네? 얼마나 똑똑해. 사전조사까지 다 끝낸 거 아니야.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이번 22만 명이 9급 공무원이 응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본, 중국은 더 심합니다. 뭐 300대 1, 400대 1 그래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자 여기 채팅창을 보니까요. 주 감독님이 요즘 뭐 고시보다 어렵다는 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경쟁을 엄청 치열하고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리따님이 근데 더 창피한 건 뉴스 소식 나오거든요. 청사 출입이 별다른 제재가 달라진 게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한번 사고가 크게 터지고 나면 좀 바뀌는데 지금 아마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청사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못 쓰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요. 그 법원의 판사실 있잖아요. 판사실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법원에 들어가면은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판사실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다 보안 그 자동문 있죠. 뭘 띡 찍지 않으면 안 열리게끔 그걸 바꿔놨어요. 예전에 아마 형사 판결인가 민사 판결인가 단독 판사님이 내렸는데 그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그 판사실 가서 여자 판사님인데 그분 그 뭐냐 뺨을 때렸나 그런 사건이 한번 벌어지고 법원 차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판사가 이거 목숨 걸고 재판을 해야 되는 사회가 이게 제정신이냐 뭐 이래갖고 바뀌었대요. 바뀌었는데 뭐 아는 판사님이나 이제 뭐 친구들 물어보니까 사실 뭐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보안이 좋아진 건 맞는데 불편한 게 있다. 짜장면을 시키면 자기가 방에서 나와서 그 바다 끝에 있는 그 자동문을 열고 받아서 다시 들어와서 짜장면을 이렇게 쫄래쫄래 뚫고 가서 먹어야 된다. 판사님이 직접 나갈까요, 근데? 나가요. 왜냐면은 실무관들이 6시 칼퇴근이잖아. 법원 공무원들은 칼퇴근이라고.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야근 맨날 하잖아요, 판사들은. 그래서 뭐, 저도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다. 옛날에는 그냥, 몇 호실까지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똑똑하면 그냥 문 열어서 바로 받고 돈 주고 하면 됐는데, 뭐 그런 게 좀 있다는 얘기가.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기업에서 많은 그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좀 떨어지겠죠. 네, 지금 뭐 공시족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해봤어요. 뭐 취업도 그렇고 안정적인 직장도 그렇고 그런 얘기 바탕 속에서 이분도 그런 걸 찾다가 공무원 시험을 정당하게 합격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절박하게 이러셨던 것 같은데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공무원 시험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아마 수석 합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담력이 있다면 사실은. 이게 시험장에 가면 담력이 없어갖고 떨어지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렇죠. 뭐 실제로 보면 기량 관리 못해서 시험 앞두고 이러면 그 고시생들 이렇게 모여있는 노량진 이런데 약국에서는 뭐 우황청심원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고 뭐 잠 못 자니까는 뭐 수면 유도제 같은 것들이 맞아요. 많이 팔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시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흔하다 보니까 뭐 잘 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에 6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분들을 되게 힘들게 생활비를 벌면서 가까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청년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하고요. 일과 공부를 이렇게 병행하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한 32.5% 정도 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이랑 일이랑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라고 일종의 사회 현상급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좀 신기한 얘기자 좀 우리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공시족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영어 과목이 있잖아요. 이 영어 과목을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 졸업한 원어민 3명한테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겠더니 2명은 다 맞췄대요. 근데 1명은 4개나 틀렸대요. 대박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어 능력 시험 다 못 맞아요. 다 못 맞은 거라 생각한다면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할 건 아닌데요. 네, 참 우로롤롬님 변호사님 전문직 시험 준비 중인데요. 70여일 남았는데 체력이 후달리세요. 약 좀 추천해 주세요. 사실 저는 약보다는 그냥 운동을 추천해드려요. 좀 많이 걸으시거나 뭐 한 30분 정도씩 뛰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져요. 이제 몸을 많이 못 움직이잖아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무조건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드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무능한 정부를 발칵 뒤집어 놓으셔서 좋은 점도 있어요. 이런 보안의 허술한 이런 정부 청사 같은 이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참 이렇게 절박한 상황 물론 그 개인에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있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100% 책임을 그 개인한테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